VIP 행사장이 술렁였다. 관람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여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 가세요. 최미정 수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휴대폰 카메라들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응시하는 여자.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VIP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잖아요.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이미 영상을 찍고 있었다. 장영민이 앞으로 나섰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서은주. 5년 전 결혼식 사진 속 웃던 며느리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사장님? 놀란 목소리. 빨갛게 부은 눈가. 그들은 몰랐다. 바닥에 무릎 꿇은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영민입니다. 63살 아르케아 갤러리 이사장이죠. 사람들은 저를 한국 현대미술계의 산증인이라고 부르더군요. 30년 넘게 작품을 복원하고 유통하며 쌓아온 명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그런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오늘도 갤러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벽면에 걸린 작품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김환기의 점화 연작, 이중섭의 황소 드로잉, 박수근의 여인상까지 모두 제가 직접 발굴하고 복원한 작품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작품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서울 거리가 보여요. 단풍이 거의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들만 남았네요. 사계절 중에서 가을이 가장 좋았는데 요즘은 쓸쓸함만 더 크게 다가오더군요. 책상 위에 놓인 신입 직원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도 몇 명의 큐레이터를 뽑아야 하거든요. 갤러리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됐죠. 그런데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은주. 손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흔한 이름이니까요. 서 씨의 은주라는 이름 얼마나 많겠어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다른 지원자들을 살펴봤죠. 박물관학 전공, 미술사 석사, 갤러리 경력 3년. 나름 괜찮은 스펙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이름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서은주. 나이는 34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출신 대학도 적혀 있고 이전 근무지도 나와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 영수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나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때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갤러리 일로 해외에 나가 있어서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피했던 건데요. 영수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2년 전 추석 때였을 거예요. 그때도 제대로 된 대화는 하지 못했죠.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졌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일이 먼저시네요. 그때 영수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남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 일이 먼저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칙주의자라서 그런 거죠. 일과 사적인 감정을 섞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갤러리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후회가 되기도 해요. 영수가 어릴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바빴거든요. 갤러리를 새로 오픈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영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그랬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사업까지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영수는 잘 자랐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영수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다. 서은주였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니겠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제 갤러리에 며느리가 지원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출신지도 살펴봤죠. 그런데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확인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그 사람이 맞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일이고 가족 관계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서류를 덮고 다른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기획안을 검토하고 작품 구입 제안서도 살펴봤죠.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그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평소처럼 갤러리 1층을 둘러봤어요.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감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마저도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시켜 먹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냥 남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오후에는 직원들과 회의가 있었어요. 다음 달 전시 준비 때문이었거든요. 수석 큐레이터인 최미정 씨가 진행을 맡았죠. 그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가끔 지나치게 권위적인 면이 있어요. 신입 큐레이터 선발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은주라는 이름이 또 떠올랐거든요. 서류 심사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실력 위주로 선발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면접 일정도 조율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갤러리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이 시간이 되면 보통 집에 가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봐야 저 혼자뿐이거든요. 큰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해요. 예전에는 그런 고요함이 좋았어요. 복잡한 갤러리 일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쓸쓸함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입 큐레이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은주라는 이름이 또 보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봤죠. 포트폴리오도 확인해보고 자기소개서도 읽어봤어요. 글씨체가 단정했어요. 내용도 진실해 보였고요. 미술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만약 정말 영수의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갤러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둘러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작품들이 빛을 내고 있었죠. 예술은 시간을 초월한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전화 받는 게 부담스러워졌거든요. 혹시 영수에게서 오는 연락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모순적이죠. 피하고 싶으면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일도 비슷한 하루를 보내겠죠. 갤러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고민할 거예요. 확인해야 할지 말지, 만약 정말 며느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일주일 후, 제게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 씨가 가져온 서류였어요. 그 사람은 갤러리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죠. 웬만한 일로는 저를 찾아오지 않는데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이사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신입 큐레이터 관련해서요. 현장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제 앞에 놓았어요. A사 용지 2장짜리 보고서였죠. 제목은 신입 직원 적응 관련 보고였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최 수석 큐레이터님께서 신입 큐레이터에게 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고요. 저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신입 큐레이터의 하루 업무량이 적혀 있었죠. 작품 정리, 전시 준비, 고객 응대, 카탈로그 교정까지 확실히 많긴 했어요. 신입이니까 배울 게 많은 거 아닙니까? 최 수석도 교육 차원에서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이사장님, 문제는 업무량만이 아니라 김 과장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현장 일은 현장 책임자에게 맡겨두세요. 최 수석은 경력도 오래됐고 판단력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예요. 하지만 김 과장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신입 교육은 원래 힘든 과정이에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그때 저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격리부에서였어요. 신입 큐레이터가 작품 운송비를 잘못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죠. 5만 원짜리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하네요. 격리 담당 박주임이 말했어요. 그 사람도 꽤 오래 근무한 직원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최 수석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신입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고가 올라오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꼼꼼히 확인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 무렵 중요한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거든요. 국제 갤러리와의 협업 프로젝트였죠. 해외 작품 대여부터 보험, 운송까지 신경 쓸 일이 산더미였어요. 그래서 현장 문제는 최미정 수석에게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도 뛰어나고 경험도 풍부하니까 잘 처리하겠죠. 며칠 더 지났을 때였어요. 갤러리 1층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입 큐레이터가 혼자서 무거운 작품을 옮기고 있었어요. 보통은 2명이서 하는 일인데 말이죠. 그것도 상당히 값비싼 조각 작품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신입 큐레이터와 제대로 마주쳤어요. 젊은 여자였죠.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요. 아,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긴장해 보였죠. 혼자서 하기에는 무거울 텐데요. 다른 분들이 바쁘셔서 괜찮습니다. 그때 멀리서 최미정 수석이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표정이 좀 차가웠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조심해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최미정 수석을 불렀습니다. 신입 큐레이터 적응은 어때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수도 자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인가요? 서류 처리 오류, 작품 정보 확인 미흡, 관람객 응대 부적절, 여러 가지예요. 최 수석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어딘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신입이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갤러리의 품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하잖아요. 이사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자세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에 받은 보고서는 꽤 자세했어요. 신입 큐레이터의 업무 처리 현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실수 내역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실수의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이었거든요. 영수증 분실, 전화 응대 부주의, 작품 라벨 오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경험 있는 직원도 할 법한 실수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바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주말에 갤러리 야간 보안 점검을 나갔어요. 가끔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곤 하거든요. 조용한 갤러리에서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신입 큐레이터 문제 때문이었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시장을 돌며 작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조명도 점검하고 온습도계도 봤죠.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신입 큐레이터의 이름 말이에요. 서은주. 혹시 그게 제 며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확인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일은 일대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관람객 불만이었어요. 신입 큐레이터가 작품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네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표정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죠. 어떤 작품이죠? 김환기 화백의 점화 연작이요. 제작 연도를 잘못 설명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네, 실제로 틀렸더라고요. 하지만 1년 차이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범위였죠. 앞으로 주의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사장님, 최근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신입 큐레이터가 너무 힘들어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죠? 그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 과장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최 수석님이 너무 엄격하게 대하신다는. 그 순간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게 좋지 않았거든요. 추측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정확한 사실만 보고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현장은 내가 모르는 세계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죠. 현장 관리는 현장 책임자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신입 교육 문제가 아니라는 것. 뭔가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 달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요한 VIP 고객이 작품 구매를 취소한 거예요. 이유는 색감 정보 오류였죠. 3억 원짜리 거래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최미정 수석과 관련 직원들이 모였죠. 신입 큐레이터가 작품 정보를 잘못 전달했습니다. 최 수석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죠. 여기 보시면 원래 색상 코드와 다르게 기입되어 있어요. 고객이 실제 작품을 보고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오류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서류는 누가 최종 검토했나요? 신입 큐레이터 본인이 담당했습니다. 저는 믿고 맡겼는데 최 수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거래는 수석이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평소에는 그랬는데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기본적인 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날 오후에 신입 큐레이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앉으세요. 제 사무실에 들어온 그 사람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죠. 오늘 일로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였나요? 색상 코드를 잘못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답이 너무 간단했거든요. 보통은 변명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다른 직원에게 확인받지 않았나요? 최 수석님이 바쁘시다고 하셔서 혼자 처리했습니다. 혼자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는 뜻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멈췄죠. 아니에요. 제가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업무 적응이나.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죠. 회의를 마치고 혼자 남았을 때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오류가 발생한 시점이 애매했어요. 작업 일지를 보면 여러 번 수정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둘째, 최종 검토자 란이 비어 있었어요. 보통은 수석 큐레이터가 사인을 하는데 말이죠. 셋째, 고객 클레임이 들어온 시점도 이상했어요. 작품을 본 지 3일이나 지나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는 작품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 봤어요. 해당 작품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색상 정보가 3번이나 수정되어 있었어요. 처음 입력, 중간 수정, 최종 수정까지 말이에요. 처음 입력한 정보는 정확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잘못된 정보로 바뀌어 있었죠. 수정 기록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어요. 중간 수정은 신입 큐레이터가 했는데 최종 수정은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의도적으로 조작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갤러리에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기록을 뽑아봤어요. 신입 큐레이터와 관련된 문제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 처리 과정, 최종 책임 소재까지 모든 게 너무 일정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미정 수석이 가장 먼저 보고를 올렸다는 점이었죠. 마치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미정 수석이었죠.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거였어요. 네,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어제 일로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죄송해요. 제가 더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느껴졌죠. 최 수석, 혹시 시스템 기록 보는 방법 아세요? 네, 물론이죠. 왜 그러시는데요? 어제 작품 정보가 몇 번 수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순간 최 수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시스템이 좀 복잡해서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돌려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정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었죠. 이상하네요. 마지막 수정 기록이 없어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최 수석의 대답은 침착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시스템 관리자에게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럴 필요까지는. 어차피 실수는 실수니까요. 그래도 정확한 경위를 알아야죠. 그날 오후에 시스템 관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와서 로그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 수정이 관리자 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였죠. 그것도 업무 시간 이후의 말이에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이사장님과 수석 큐레이터님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신입 큐레이터를 향한 모든 문제들, 완벽하게 준비된 보고서들, 그리고 항상 한 발 앞선 대응까지 모든 게 의도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최미정 수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최 수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젯밤 시스템에 접속했나요? 표정이 순간 굳더라고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데요? 시스템 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해킹당한 건 아닐까요? 변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최 수석,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신입 큐레이터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사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갤러리를 위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랐죠. 갤러리를 위해서라고요? 직원을 괴롭히는 게 갤러리를 위한 일인가요? 괴롭힌다니요. 그냥 실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이 방해한 거죠.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최 수석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죠. 증거가 있으신가요? 시스템 로그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교활했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럼 보안 카메라 기록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제서야 최 수석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이사장님, 저는 이 갤러리를 위해 15년을 일했어요. 그런 제게 이런 의심을 품으시는 건가요?
15년이라는 경력이 부정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요. 부정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전적인 말투였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일단 신입 큐레이터에게 사과하세요. 사과요? 제가 왜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어요. 이사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를 잃으면 갤러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거예요.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최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져 있었죠.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거였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갤러리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예술은 보호막이 될 수 있을까요? 추악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터진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VIP 프리뷰 행사 당일이었어요.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죠. 주요 컬렉터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저는 오전부터 최종 점검에 나섰어요. 작품 배치, 조명, 음향까지 모든 걸 확인했죠. 완벽해야 했어요. 이사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최미정 수석이 보고했어요. 며칠 전 일 이후로 우리 사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전문적으로 일해야 했어요. 신입 큐레이터는 어디에 배치했나요? VIP 라운지 안내를 맡겼습니다. 혼자서요? 다른 직원이 보조로 들어갑니다. 대답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죠. 오후 6시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새로운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저는 주요 인사들을 맞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긴장했어요. 갤러리의 명성이 걸린 일이니까요. 장 이사장님, 오늘 작품들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한 컬렉터가 말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었죠.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공들였거든요. 큐레이팅도 훌륭하고요. 누가 담당했나요? 저희 수석 큐레이터가 주도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1층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한 관람객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VIP 라운지 근처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봤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신입 큐레이터였죠. 앞에는 최미정 수석이 서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 가세요. 최 수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무릎 꿇은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VIP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잖아요. 다시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행사 중에 이런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겠다는 거예요? 최 수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관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일어나세요.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이사장님? 최 수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실수였어요. 김 회장님께 잘못된 작품가를 안내했거든요. 김 회장은 갤러리의 최대 고객 중 한 분이에요.
실수가 있었다면 큰 문제였죠. 그래도 이런 방식은 이사장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완벽을 추구하라고요. 최수석이 제 말을 끊었어요. 도전적인 어조였죠. 그때 무릎 꿇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알았어요. 서은주, 제 며느리였어요. 5년 전 결혼식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웃고 있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서은주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이사장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주변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이미 촬영을 시작했을 거예요. 최수석, 사무실로 갑시다. 지금요? 행사 중인데요. 지금 당장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서은주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같이 오세요. 네. 세 사람이 2층 사무실로 향했어요. 뒤에서 관람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이미 늦었어요. 소문이 퍼질 거였어요.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최수석이 말했어요. 이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을 모욕한 게 잘못이에요. 모욕이라뇨? 교육이었어요. 교육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리는 건 정당화되지 않아요. 서은주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서 큐레이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서은주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최수석을 힐끗 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김 회장님께서 문의하신 작품가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확인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달랐어요.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500만 원 정도요. 생각보다 큰 차이였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 정보는 어디서 확인했나요? 작품 관리 시스템에서요. 시스템이 틀렸다는 뜻인가요? 서은주가 다시 최수석을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최수석, 나가서 기다리세요. 이사장님? 혼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수석이 나간 후 서은주와 둘만 남았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사장님께서는 저를 아시나요? 알고 있어요. 영수 아내죠. 서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그럼 왜 지금까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과 가족 관계는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서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최수성님이 저를 계속 괴롭히세요.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시고 나중에 제가 실수했다고 하세요.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항상 둘이 있을 때만 그러시거든요.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왜 지금까지 참았어요?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갤러리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영수는 알고 있나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거든요.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최미정 수석이 의도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힌 거였어요. 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말이죠. 오늘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시스템에 올라간 가격 정보가 틀렸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맞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바뀌어 있었어요. 확인해 봤나요? 최 수석님께 여쭤봤더니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다시 시스템 조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악질적이었죠. VIP 행사 당일에 고의로 혼란을 만든 거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쪽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누군가는 이미 온라인에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이사장님, 저 때문에 갤러리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니죠? 서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죄송해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수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아버지,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영수야,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봤어요. 은주가 아버지 갤러리에서 일한다는 건 몰랐어요. 나도 오늘 알았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죠.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이라뇨? 제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끝인가요? 아버지는 그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외면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영수야, 지금 갤러리로 와라. 왜요? 직접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서은주를 봤어요. 울음을 그쳤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영수가 온다.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창밖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비쳤어요. 낡고 지친 노인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28살 때였어요. 첫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던 날 말이죠. 그때도 이런 늦은 저녁이었어요. 영수가 갤러리로 찾아왔었거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버지, 상의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슨 일이야?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영수는 당시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건축 설계 일을 했죠. 꿈에 그리던 직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뭔데? 팀장이 제가 설계한 도면을 자기 이름으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뺐어요. 그때 영수의 표정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억울하고 분한 표정이었죠.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아버지, 사회라는 게 원래 그래.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명백한 표절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 증거는 없지만. 그럼 어쩔 수 없지.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그런 게 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참고 버텨.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영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뭘? 정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정의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때 영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야? 적어도 옳고 그름은 구분하실 거라고요. 나도 구분한다. 다만 현실을 받아들일 뿐이야. 그 대화 이후 영수는 달라졌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죠. 갤러리에도 잘 오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영수는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했죠. 그런데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했어? 뒤늦게 알고 물었을 때 영수가 대답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였어요. 영수와 저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지금 서은주를 보니 그때 영수와 똑같았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표정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외면하려고 했었어요. 현장 일은 현장에 맡긴다면서 말이죠. 10년 전과 똑같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밖을 보니 영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이었죠.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10년 전 갤러리를 찾아왔던 영수와 겹쳐 보였어요. 같은 표정, 같은 걸음걸이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영수가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온 거였거든요. 아들을 잃은 날과 닮아 있었어요. 모든 게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하나뿐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서은주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10년 전 영수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서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여전히 빨갛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10년 전 영수도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예요. 아들을 또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영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갑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영수가 서은주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그리고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5년 전과 똑같았죠. 영수야, 앉아라. 서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잡한 사정이 있다. 복잡한 사정이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뭔가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서은주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제가 막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영수야, 은주가 여기서 괴롭힘을 당했다. 괴롭힘이요? 수석 큐레이터가 의도적으로 힘들게 했어.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몰랐어. 몰랐다고요? 본인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고도 외면한 거 아닌가요? 10년 전처럼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영수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다르다. 뭐가 다른데요?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겠어. 제가 일어났어요. 영수야, 잠시만 기다려라. 곧 해결해 줄게. 어떻게요? 정확한 조사를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갤러리에 나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내부 감사팀에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외부 전문 업체였죠. 갤러리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호출하는 팀이었어요. 급하게 감사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신입 직원 관련 모든 기록이요. 특히 시스템 로그와 업무 처리 과정을 자세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오늘 안에요. 감사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하루는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비상 상황이에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오전 10시에 감사팀이 도착했어요. 3명이 왔죠. 팀장과 시스템 전문가, 그리고 인사 전문가였어요. 먼저 시스템 로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스템 전문가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죠. 지난 2달간의 모든 접속 기록을 뽑아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CCTV 기록도 확인했어요. 갤러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최미정 수석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감사팀이 온 걸 보고 긴장한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무슨 일인가요? 정례 감사해요. 갑작스럽네요. 필요해서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 전문가가 보고했어요. 지난 2달간 업무 시간 외에 시스템 접속이 15차례 있었어요. 모두 수석 큐레이터 계정이었죠. 구체적으로 언제였나요? 신입 직원이 실수했다고 보고된 시점들과 정확히 일치해요. 문제가 생기기 하루나 이틀 전의 말이에요.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하지만 확인하니 기분이 복잡했죠.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작품 정보 수정 기록인데요. 같은 작품이 여러 번 수정되어 있어요.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누가 했나요? 모두 수석 큐레이터 계정이에요. 점심시간에 서은주를 불렀어요.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힘들었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미안해요. 서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여전히 부어 있었죠. 이사장님이 미안해하실 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외면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도와주시잖아요. 늦었지만요. 그때 감사팀장이 들어왔어요. 중간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CCTV 분석 결과인데요. 신입 직원이 실수했다고 보고된 몇 건의 사건들을 확인해 봤어요. 결과는 대부분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보여줬어요. 작품 운송비 영수증 분실건이었죠. 영수증을 챙겨서 사무실에 가져갔는데 나중에 없어졌다고 보고되었어요. 그런데 CCTV를 보면 누군가 몰래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요? 수석 큐레이터였어요. 오후 4시에 모든 조사가 끝났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15건의 신입 직원 실수 중 13건이 조작이었어요. 시스템 해킹, 서류 조작, 물건 숨기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죠. 보고서 정리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1시간 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 최미정 수석을 불렀어요.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앉으세요. 최 수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시스템 로그를 모두 확인했어요. 당신이 업무 시간 외에 몰래 접속해서 정보를 조작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건 CCTV도 확인했고요. 서류를 숨기고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최 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저는 정직하게 말하세요. 신입 직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실력도 없으면서 이사장님의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았죠. 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말해보세요. 이사장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떤 관계죠? 잘은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요. 특별한 관계라고 해서
괴롭혀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최 수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밖에서 또 소란이 일었어요.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뭔가 또 문제가 생겼나 봐요. 김 과장이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어떤 문제요? 어제 동영상 때문에 기자들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기자들한테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브리핑을요? 네. 1층 전시장에서 30분 후에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나갔어요. 최미정 수석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이 사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왜요? 문제 없다면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갤러리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미지에 나쁠까요? 30분 후 1층 전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자들, 갤러리 직원들, 그리고 어제 목격했던 관람객들까지 말이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안녕하세요. 아르케아 갤러리 이사장 장영민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어제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먼저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갤러리 운영진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입 큐레이터를 향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해킹을 통한 정보 조작, 서류 은닉, 그리고 고의적인 업무 방해가 있었습니다. 최미정 수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수석 큐레이터였으며 현재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갤러리 측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어제 무릎을 꿇었던 그 직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제 며느리입니다. 순간 전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책임을 회피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미정 수석이 뒤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가족이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을 때 영수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영수야, 고마워요.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해주셔서 고마워요. 서은주도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멀리서 최미정 수석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미 사표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길고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밤 갤러리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브리핑 이후 언론의 관심이 폭증했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죠. 가장 먼저 처리한 것은 최미정 수석의 문제였어요. 즉시 직무정지 처분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결정했어요. 만장일치였죠. 징계 수준은 어떻게 할까요? 파면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겠네요. 감사 결과 손해 규모가 상당했어요. 취소된 거래만 해도 5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 외에도 갤러리 이미지 손상,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더욱 컸죠. 최 수석은 다음날 아침 사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이사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 수석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무슨 얘기요? 미안해요. 저한테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요? 서 큐레이터에게 해야죠. 최 수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15년이나 함께 일한 사이인데 질투였나 봐요. 질투요? 새로운 사람이 이사장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았을 때 억울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죠. 특별한 관계라고 해서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했나요? 그때는 판단이 흐려져 있었어요. 변명이에요. 네, 맞아요. 변명이에요. 그게 최 수석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틀 후 갤러리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침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서은주도 앉아 있었죠.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먼저 지난 며칠간 불미스러운 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직원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발표했어요. 첫째, 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금지. 둘째, 공개 장소에서의 질책이나 모욕 행위 언금. 셋째,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넷째,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특히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은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서 큐레이터, 정규직 전환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후에 서은주를 따로 불렀어요.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서은주의 표정이 약간 복잡해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있나요? 사실,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이제 다른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이사장님 며느리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리 있는 걱정이었어요. 그런 걱정 말아요. 능력으로 인정받으면 돼요. 하지만 실력이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수 한 번 안 했잖아요. 서은주가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지도 않을 거예요. 더 엄격하게 평가받을 각오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주말에 영수 부부가 집에 찾아왔어요. 5년 만이었죠. 어서 와라. 영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서은주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갤러리 일은 어때? 재미있어요. 힘들었지만 배우는 게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다닐 거지? 네, 그러려고요. 좋아. 열심히 해라. 영수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아버지, 많이 변하셨네요. 뭐가? 예전보다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영수의 말이 맞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10년 전 일도 미안했어. 아, 그때 얘기요? 내가 너무 냉정했지. 이제 괜찮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버지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은주야, 갤러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네, 고마워요. 가족이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직장에서는 공정하게 대하겠어. 알아요.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이야. 구분해서 생각해라. 서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 갤러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로 인사도 활발하게 하고 웃음소리도 많이 들렸죠. 새로운 수석 큐레이터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였어요. 경력도 풍부하고 인격적으로도 검증된 사람이었죠. 앞으로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거예요. 새 수석의 첫마디였어요. 서은주도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았죠. 합격 축하해요. 결과가 나온 날 제가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에 기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후속 기사를 쓰려는 거였죠. 갤러리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며느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직원이에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재발 방지 대책은 예술의 이름으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원칙이에요. 기사는 다음 날 일면에 실렸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어요. 한 달 후 갤러리에는 새로운 전시가 열렸어요. 서은주가 기획에 참여한 첫 번째 전시였죠. 오프닝 행사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갤러리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는 거였죠. 이번 전시 어때요? 한 관람객이 물었어요. 젊은 감각이 느껴져서 좋네요. 누가 기획했나요? 저희 신진 큐레이터가 주도했어요. 서은주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분이 그때 그분인가요? 네, 맞아요. 이제는 당당한 우리 갤러리 큐레이터예요. 영수도 와 있었어요. 아내의 전시를 보러 온 거였죠. 자랑스러워요. 영수가 제게 말했어요. 은주가요? 은주도 그렇고 아버지도요. 내가 옳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날 밤 갤러리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상처 입혀서는 안 되죠. 예술의 이름으로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갤러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서은주가 정리를 마치고 인사하러 왔어요. 먼저 가겠어요. 수고했어. 내일 뵙겠어요.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 보였죠. 혼자 남은 갤러리에서 마지막으로 작품들을 둘러봤어요. 김환기의 점화,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여인상까지 예전과 똑같은 작품들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보였거든요. 아마도 제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5년 만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영수가 좋아하던 백합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서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예요. 문이 열렸어요. 서은주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왔죠. 어머, 아버지. 갑자기 오셨네요. 미리 연락 안 해서 미안해. 영수 있어? 네,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영수가 일어났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5년간의 거리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서은주가 주방으로 향했어요. 영수와 둘이 앉아 있으니 더욱 어색했어요. 요즘 갤러리는 어때요? 영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많이 좋아졌어. 은주도 잘하고 있고. 다행이에요. 영수야. 네. 미안했다. 짧은 사과였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어떤 것 때문이에요? 모든 것. 10년 전 일도 그 이후로 너희를 외면한 것도.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요. 아니야. 됐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은주가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향이 났죠. 은주야, 너도 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갤러리가 어때? 일하기 좋아?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일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바뀌셨어요. 영수가 말했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일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늦었지만 말이야.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주신 게 고마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서은주가 제안했어요.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괜찮을까? 물론이죠.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건데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죠. 아버지, 갤러리의 새로운 전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젊은 작가들 단체전을 열 예정이야. 은주도 참여하나요? 당연하지.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도하고 있어. 서은주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아버지, 가끔 갤러리에 놀러 가도 될까요? 영수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라. 은주 작품 설명도 들어보고 싶어요. 좋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해가 저물어 갈 때 집을 나섰습니다. 영수 부부가 문 앞까지 배웅해줬어요. 오늘 고마웠어. 아버지야말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올게. 네,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갤러리를 권위의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완벽해야 하고 격식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갤러리는 사람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 걸려 있어도 사람이 상처받는 곳이라면 진정한 예술 공간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갤러리에 출근했을 때 직원들의 인사가 더욱 밝았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은주도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갤러리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오늘 일정 어떻게 돼요? 오후에 신진 작가 미팅이 있어요.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하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갤러리를 둘러봤어요.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 젊은 여성이 서은주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이 작품의 의미가 뭔가요? 이 작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담았죠.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었어요. 듣고 있던 관람객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따뜻해 보였죠. 나는 이제서야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63살이 돼서야 말이죠.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가족에게로 사람다운 삶으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내일도 갤러리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예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다시 아들 집에 갈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놓쳤던 세월을 조금씩 메워갈 거예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